서울역이라고 하는 지명이 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분명하게 있었어요. 서울역이라는 지명을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분위기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그걸 가지고 어떠한 장르와 결합을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, 제가 이제 뭐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살면서 느꼈던 이미지들, 그러니까 풍경 스케치를 이야기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굵직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계기로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됐죠. 이 나라는 우리 같은 놈들 아주 안중에도 없거든. 근데 우리만 그냥 죽어라고 일한 거야, 이 멍청한 놈들아. 애초에 도망갈 데가 있었으면 서울역에서 이러고 있지도 않았겠지. 욕망이 좀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마치 이제 빛과 그림자처럼 그만큼의 또 그림자들이 사실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서울역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지형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빛과 그림자가 존재를 하는 공간인 거죠.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표현주의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은 그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게 컨트라스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근처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간 거죠.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더욱 리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외형적 리얼리즘 외적으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느낌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좀 배경 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많이 드러나기를 바랬어요. 앞에 화려한 모습보다는 그 뒤에 이제 뒷골목의 모습들,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, 뭐 잡동사니들 같은 것들이 좀 잘 드러나길 바랬고, 그런 측면에서 뭐 색감을 쓰는 거나 이런 거에서도 좀 더 어두운,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작품들보다도 색감이나 이런 게 더 어두운 방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기를 바라고 작업을 했어요. 형님 뭐 하고 계세요? 감염자라고 하는 존재가 미지의 존재라고 하는 게 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보다 뭐 보통 사람이 느끼기에 좀 미지의 존재고 미상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,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 같은 것들이 영화에서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. 원래 애초에 좀 그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. 어떤 한 세계관이 있으면은 그 세계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그 각각의 개성들만큼이나 많이 있는 거예요.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서울역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, 또 여기서 더 파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더 많지 않나.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해서 재생산하는 그 느낌들이 영화가 줄 수 있는 또 되게 큰 재미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. 일단은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, 여기 이쪽에 김재록 배우님. 네, 안녕하세요. 김재록입니다. F에서는 이씨라는 역할을 하시면서요. 네. 정혁 배우님 김씨라는 역할. 임시. 뭐 초반 프리 더빙을 하는 이유가, 일단은 일단 이거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, 혹은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좀 시나리오 쓸 때 좀 많이 비워놓고 써요. 해가지고 뭉쳐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그 영화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보시면서 초반에는 되게 웃기실 거예요. 어떻게 봐도 자유롭게 그냥
보시고 아저씨, 우리 형님 집이 너무 가버렸어요. 하는 톤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그냥 이거 일단은 녹음 안 가고요. 제가 그 전화 밖에 있는 목소리를 한번 할 테니까 거기 맞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리허설이니까요.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야 이거? 야 잠깐. 야, 연락 좀 해보자. 네, 좋습니다. 감독님 전작들을 봤거든요.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이고 실사 영화보다 더 어떤 주는 것들이 더 강하고 메시지가 그런 것들을 느껴서 한번 감독님하고 꼭 한번 참여하고 싶다. 새끼야! 이 새끼 뚫린 입이라고 내 그걸 말이라고 이 새끼야! 너 내가 너 이 새끼야 너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새끼야! 알았어? 너 우리 예선이한테 너 못된 새끼면 너 뭐가 비틀어 버릴까 이 새끼야 너! 알았어? 야이씨! 앞장서! 네, 좋습니다. 예. 애니메이션 더빙을 꽤 했었는데요. 이렇게 무자비하고 힘들게 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고 또 그만큼 재미도 또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주로 후시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전시 녹음이라고 해서 그림 전에 특이하게 먼저 녹음을 하고 그 목소리에 그림을 입히는 그런 작업이라서 굉장히 새롭고 그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목소리에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배우가 가진 연기의 폭이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왜 진짜 이거 이 새끼야 일로 와! 이 새끼 어디 보고 이 새끼 아유 씨 유승용 선배 같은 경우는 제 전작인 사입이라는 작품을 보고 시사회 때 오셔가지고 다음 영화가 있으면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고맙게도 먼저 주셔가지고 이제 서울역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좀 먼저 드렸는데 처음엔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. 왜 기존의 작품들하고는 다르게 뭐랄까 대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야기의 변곡점이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은 되게 직선적인 이야기라서 좀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유승용 선배 같은 경우는 많이 믿어주시고 오히려 그 캐릭터를 좀 더 뭐랄까요 풍부하게 좀 만들어줬다라는 생각도 확실히 좀 드는 부분이었어요. 기웅아, 화장실에 있어? 어? 아무래도 이게 느낌이 많이 다르죠. 같은 연기를 하는 거지만 연기는 실제로 배우들끼리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잖아요. 그런 점에서 조금 제가 편하게 조금 더 내추럴하게 표현을 하는 점이 있다면 이제 더빙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상황들을 그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과장이 조금 더 있어야 되었던 것 같고 더 신중을 가하게 되고 오늘 느낀 건데 더빙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연기에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런 발음이라든지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그 영화 촬영이나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표현을 다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. 야, 너 안 한다고 했잖아. 아씨, 너 나와봐. 아, 바로 경찰 신고할 거니까 나와. 이 정도로 소리 지르는 게 괜찮나요?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오늘 첫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더빙 이런 걱정도 많아서 전날 연락도 드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배우들을 많이 편하게 해주시고 호흡이 굉장히 좀 잘 맞는
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긴장을 하나도 안 하고 굉장히 좀 그냥 편하게 다 내려놓고 애드리브도 써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녹음을 하고 있고요. 야, 나 이제 하기 싫다고 했잖아. 아, 몰라. 나 이제 안 해. 안 한다고. 저는 이제 워낙에 이제 심은경 배우를 좋아하기도 했고 사실 심은경 배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좀 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되게 좀 즐겁게 이 작업에 좀 참여를 해주신 것 같고 카메라가 심은경 배우가 맡은 혜선이라는 역할을 중심으로 따라가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되게 뭐랄까요 좀 뭐 약자이면서도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심은경 배우라는 배우가 해줌으로써 좀 아주 잘 잡혔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. 거기서 더 많이 땡길 수 있어. 뭐 이런 식으로. 네. 많이 던지는. 대사 뭐 조금 더 늘리셔도 돼요. 네네네. 많이 바꿔. 네, 많이 바꿔도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. 화면이 보여지는 그 실사 영화랑 가장 큰 차이점은 대사의 자유로움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정말 대사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쳐도 되는 글자 수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자유스럽고 정말 편하게 노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예, 더빙이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. 야, 그럼 방세 어쩔 건데 씨발 이제 PC방배도 없어 그지 됐다. 어? 야, 거기서 자면 되겠다. 서울역 그지?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나 오늘 그지 됐어요. 오늘 손잡고 같이 잡시다. 이러면 되겠다, 그지? 내가 한 달 내내 일해봐야 반값 반도 못 내. 아냐 너? 그럼 이제 제가 서울역의 완성본을 주변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보여주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준 배우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동안 돈만 챙겨서 나오면 그냥 끝이야. 어? 그냥 내가 다음 달부터는 내가 진짜 내가 돈 될 만한 일 진짜 볼게. 약속할게. 그만큼 이준 배우는 이 기웅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아주 잘 녹아 들어가 있고 기존의 이준 배우를 떠올렸을 때 어떤 캐릭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연기를 또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준 배우가 실사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런 기웅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걸 좀 되게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기대감이 막 생기게끔 만드는 연기를 보여준 배우죠. 네, 좋습니다. 네. 굉장히 좋으신 감독님과 좋으신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.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모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정말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3천원도 없어? 서울의 그 건물 80% 내가 줬다. 내가 줬어. 서울역을 지나다니면서 일어나는 노숙인 분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, 말투 중에 재미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기억을 해놨다가 이번 영화에 쓰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뭐 그 연기를 해주신 배우분들이 사실은 원래 제가 썼던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풍부하게 포함시켜가지고 연기를 해주신 거죠. 서울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풍경의 스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거를 본 관객들이 사회적인 공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영화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 같은 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이런 류의 이제 성인 관객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. 한국에서 이런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기존의 실사 영화들을 볼 때와는 다른 재미들이 굉장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제 영화를 봐주셔도 이게 좀 재미있을 것 같고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은 바로 전날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또 톤 앤 매너가 좀 전혀 다른 그런 좀 부분이 있는 애니메이션으로서도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